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헌법소원의 가처분 신청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를 놓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이야 여러 사람이 내는 것이고, 이런 거 가처분 받아주려면 9명 중에 5명이 찬성하면 가처분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어떻게 만장일치, 전원일치 항상 말이죠. 지금 9명이거든요. 근데 9명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거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요. 법은 누가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 말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뭐예요?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는 학설이 있고, 물론 그 권한을 가능한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적극적인 행위는 안 하는 게 좋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법에는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번에 마은혁을 임명했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임명했잖아요. 자, 그리고 저번에 조한창과 정계선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지금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거리된 거잖아요. 대통령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없는데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끝으로 퇴직하잖아요. 그럼 6월 3일까지 한 달 반이 넘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를 비워두는 것은 원래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대통령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다, 조금 있으면 어차피 대통령이 뽑히니까 그때까지 안 하는 게 좋다, 그건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제가 법조인으로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이 없기 때문에 해석은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에 따라서, 헌법관에 따라서, 또 자기의 어떤 이 헌법을 바라보는 또는 법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따라서, 또 자신의 어떤 보수 내지는 진보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처분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말이죠, 헌법재판관 지명이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뭐 본안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본안이 그러면 대통령 선거 전에 끝나가지고, 그래서 헌법 재판관을 갖다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물 건너간 거예요. 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순간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이완규하고 함상훈을 임명하는 건 물 건너간 거라고요. 그럼 제동을 건 거잖아요. 말이 가처분이지 실질적으로 본안의 효과를 거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처분을 바로 그냥 빨리 저 문영배하고 이미선 나가기 전에 해치웠단 말이야.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의 반대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수 성향의 그런 어떤 재판관이라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냐는 거야. 일부러 8대0을 만들고 9대0을 만들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죠, 헌법재판소 지키기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키기,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이게 정치하는 거지 뭐 법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도 충격적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그래요. 그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헌법재판소법을 전부 다 어기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전부 다 어기고, 그 다음에 변론도 말이죠 불공정하게 하고, 제멋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뭐 TF팀이라는 애들이 써주는 거 가지고 재판하고, 뭐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고, 또 그 과정에서 5대3, 4대4였는데 그것이 또 8대0으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뭐 협박이 있었네, 해유가 있었네, 그런 말들이 있고, 이 얼마나 지금 이거 후진국다운
이거 쪽팔린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지명한 이 사건에서도 가처분을 9대 0으로 인용을 해요? 그러면 정영식은 뭐 하는 거고 조한창은 뭐 하는 거고 김복형은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진짜 재판한 겁니까? 아니면 세류에 흔들려 가지고 여론에 따라서 인민재판하고 있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헌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헌재 왜 그러는 겁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으니까 민주당 편에 서기 위해서 민주당 눈치 맞추기 위해서 그냥 그쪽에 줄 선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왜 있는 겁니까? 입법부가 말이죠. 법을 자기들 멋대로 만들었을 때 우연 법률을 만들었을 때 그거 제동 걸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9대 0, 8대 0 이렇게 전원일치 판결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판결에서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법을 어기면서 절차를 어겼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한덕수 판결에서는 지금 헌법재판관 지명 이 판결에서는 정말 너무나 9대 0이 나온 것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판결도 8대 0이 너무 이상한 거지만 여기서도 9대 0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짬짬이를 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을 하라고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놨더니 입법부에 이재명에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90도로 절하면서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서로 거기다가 아부를 떨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 삼권 분립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금 독재가 지금도 왕성한데 뭐 헌법재판소도 무릎 꿇고 대법원도 법원도 이재명한테 가면 무죄 만들어주고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날이면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은 짜르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짜르 공화국이요. 인민공화국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정말 한탄스럽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저런 게 무슨 재판소냐? 정치소지. 저게 무슨 헌법재판소냐? 우연재판소지. 그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비난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나는 묻고 싶어요. 왜 9대 0이 나는지를 묻고 싶어요. 도대체가 지금 보수의 재판관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왜 입을 쳐닫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지금 와가지고는 뭐 조한창이가 어떻고 김복형이가 어떻고 정영식이 어떻고 그런 말을 했던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이고 그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지금 어떻게 9대 0이 나오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 헌법재판소를 밖에서 어떻게 흔들고 있는 겁니까? 누가 지금 어떻게 저 애압을 가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댓글 달아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